사조산업 2024년 1분기 실적을 수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9.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75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산식 오류에 의한 분식회계 개연성을 자초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 의견을 좀 내보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자 뉴스로서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올해만 6,300억 기업인수 큰손 사조 주지홍 지배력 확장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인수 기업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재 명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사조 해표, 사조 대림, 사조 오양, 사조 남부햄, 사조 원, 사조 동아원, 사조 CPK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종합식품 회사로 말하자면 올라서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부회장으로 돼 있답니다. 주지용 씨라는 분이. 그리고 사조그룹의 지주사 역할은 현재 사조 시스템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74세신데 장남 주지용 46세 부회장이 굵직한 인수합병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1조 원 규모의 급식업체 푸디스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지난 3월에는 미국계 전분당업체 전분하고 당 업체 사조 CPK 인그리디언 코리아 이어 상반기 두 번째 대형 M&A다. 푸디스트란 데가 현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물류센터가 13개 대형 식자재 마트를 보유하고 있다. 식자재 마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그런 데 모양이군요. 저도 가서 그런 데 사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몰랐네. 지난해 매출은 1조 290억 원이다. 그래서 이 원양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동원도 원양업에서 시작한 건 맞죠. 자원, 제분, 대두, 전분당, 식자재, 위탁,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 그래서 대상을 밀어내고 CJ와 동원 다음에 자기네가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조 그룹 회사 중에서 아마 사조 산업이 동원 산업처럼 처음 출발한 회사가 사조 산업 아니겠는가? 그때는 산업자들을 많이 붙였으니까. 그래서 사조 산업을 한번 선택해서 해봤습니다. 매출이 114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로 낮췄어요. 줄였어요. 이거 매우 잘한 겁니다. 슬퍼 관점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288.1%나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4.2%밖에 증가를 안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8억 6,600만 원으로서 전년 영업손실이 31억 8,400만 원이었는데 전환이익 127.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조산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여기다가 제가 써놨고 매출 증가의 재고 감소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또 좀 기록을 했습니다.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작게 증가했고 차이가 마이너스 7.2%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먼저 소개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는데 역시나 기대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비성분을 비공개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한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르풋율이 3.2%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3.5% 증가했고, 그래서 TOE 생산성 1.04로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고, 영업이익이 23억 4,2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거의 15억 원이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세 가지 WCAI 29억 5,10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요것이 이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양어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획물이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있네요. 원재료라는 거 따로 있고 부재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해서 작년도 비성분을 했는데 그냥 재고자산의 변동을 한꺼번에 하면 될 걸 다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요거 다 더합니다. 요거 기타 재고자산의 변동까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179억 원, 사용된 원재료가 있고 그것을 MC라고 두 가지를 합친 걸 MC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운영경비 이렇게 했는데 가공비율을 어떻게 뽑냐.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어요. 가공비율이 48.7%, 가공비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아까 제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나? 별도입니다만은 우선은 써놓은 거를 자꾸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다 사조산업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그렇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또는 재고자산 매입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된 원재료로 표기하고 있다. 매입액과 사용액만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품 매입액이 추가로 차이가 날 것이다. 즉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2023년 가공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가공비율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비성분 데이터를 산출해낸다. 2024년도 원재료 가격 하락 확인 후 가공비율이 올라갔다고 다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리고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흐름표 기준에서는 현금이 17억 9,700만 원 나갔으면 되는데 나갔는데 그러면 17억 9,700만 원 재고만 증가해야 되는데 31억 1,800만 원이 증가했다. 13억 2,100만 원의 재고가 어디서 갑자기 생긴 거냐? 그거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자본액이 꽤 많아가지고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불편한 짓들을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시장가치, 실현가치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로 그냥 다 어차피 이동평균 가격으로 하면은 그놈일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법상 인정해 주니까 다 해서 전통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원가회계 개혁을 한다는 게 이건 정치개혁보다도 더 어려워요. 지금 봐서는 기업 무슨 혁신 개혁한다 그래도 기업을 혁신하면 뭐합니까? 원가회계를 개혁을 못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운영 경비도 분기 안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실적을 인건비가 궁금해가지고 직원 수가 9명을 줄였는데 평균 임금이 6,940만 원입니다. 7,860만 원 받았었는데 적자가 나니까 임금을 한 11.6% 확 그냥 줄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적자나니까 안 자를 테니까 본번 깎자. 아마 이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올라갔고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동 분배율 확 올라갔어요. 분배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네. 운반 가공비 11.7% 증가했고 지급수수료 7.3%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영업적자 시 가장 그 대책에 대한 영향은 인건비 삭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재고를 줄였습니다만은 WCAI는 회전율이 감소했어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12.9% 회전율이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3.21%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게 순방향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분석할 때마다 역방향이 나오는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5% 상승했어요. 뭔가 돈이 부족하니까 또 차입을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해당하냐고 그러면은 4분면 제일 밑에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서도 하락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상승했느냐? 그러면은 아닙니다. 올해 1분기는 6.5% 하락했어요. 단순 평균으로.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반증이 안 돼요. 여기 밑에 200g을 또 쓴 이유는 요 삼겹살 원료 돈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kg에 3,400원에 들여다가 돈육을 4,542원에 판답니다. 요걸 200g 1인분으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요즘 삼겹살 가지고 한 2, 3일 정도 계속 삼겹살 껴 내려야 된다. 근데 삼겹살도 그 질이 아주 천차만별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200g에 680원에 사다가 908원에 판다. 가공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견표로 만들어 봤을 때, 자,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다 가정이 되는데, 그래서 회전율도, 그런데 회전율은,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로픈율은 상승해가지고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근데 아까 지금 봤지만 원재료 가격이 내렸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보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또 상승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 검증 실패했다. 그래서 6.5% 하락했다. 그러면은 뭐 제조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2.6%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무려 11.2%나 내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고 인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증하는데 판매 가격을 너무 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올린 거나 마찬가지다. 요거까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가 아까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이게 그 원재료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으로 본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이 그 금액들이 큰데 그러면은 전체 재고자산이면 원재료 매입액으로 해야 되고 상품 매입액도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는데 원재료 사용액 그거 하나만 썼으니까 매출원가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와가지고 비합리적이고 그 논리적이지 않고 제가 원가 회계가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원흉. 제가 연간 매출액은 그냥 단순 4배 해보는 거예요. 진도율이 24.3%에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요거 그대로 그냥 4배 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로
4,479억 원 할 것 같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4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좀 봤고요. 요거 실행 결과로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 그러면 44만 5천 원에 계약하면은 490원뿐이 안 남는다. 깎여가지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그 매출을 4%더 하자. 아니면 판매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근데 저건 수량을 더 판매한다고 봤을 때 원재료는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176억 원 정도. 이렇게 4%만 더 증가시켜도 영업이익 증가가 171억 원 더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프상으로는 4,573억 원 똑같이 나옵니다. 운영 경비로 하나,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로 하나. 그래서 이것도 45만 7천 원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9천 원뿐이 남질 않아요. 그럼 재고 회전율로 우리 이쪽에서 스루풋은 승부를 보는 겁니다. 매출 가격은 올리기가 좀 어렵다. 그 스루풋율을 올리려면 매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52.8%거든요. 스루풋율이. 또 판매 가격 올리기. 그러면은 나머지 두 번째 거로 해야 될 것은 재고 회전율 올려야 된다 이거죠. 30회전 7.8%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5천억 원 못 넘어요. 4,927억 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34억 원. 원가 회계보다 더 이익이 뭐 사실 그 30회전 못하면 이거보다 적게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판매 예가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프텍에는 판매 단가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재고가 감소했죠.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졌죠. 이게 안 맞으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은 제 논리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하고 여러 그 분석을 해보면은 뭔가 매출 원가가 불투명한 기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원가 회계 영이익보다는 더 많이 나왔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회전율만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 하락은 매출원가 산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조 산업만 특별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H 세후 현금 순이익은 40억 9,100만 원을 벌었어요. 전년도 5억 5천만 원 벌었는데 0.1%에서 0.8%, 참 마진율이 작네요. 현금 수익률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이 48억 원이 유출이 됐고 최종적으로 9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30억이 또 투자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한테 또 돈을 조금 더 빌렸어요. 96억 원.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8%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주주한테 이익 배당은 뭐 그래도 조금 해야 되니까 한 9억 9,900만 원 이익 배당하는데 0.2%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년도에는 0.4%고 이런 게 배당률이 낮으면 뭐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어쨌든 빚까지 빌리고 뭐 하니까 뭐 재고가 뭐 감소했다 하더라도 어디 또 딴 데 돈이 나가는 게 뭐 지금 재무 상태표 다 했지만 어떤 금융자산 쪽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그 자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46,300원으로서 그 전년 동기 대비 3,45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 PBR은 0.75로 또 6% 상승했고요. 그 최대 주주는 사조 시스템주로 29.0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주진우 씨가 14.2% 별도로 가지고 있고 주지홍 씨가 6.8%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서 상속세 적게 내가면서 아들한테 지분을 넘기는 그런 기술들을 그냥 그런 걸 해야만이 이게 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참 머리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상속세를 없애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자꾸 들게 만드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